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만 자꾸만 하자니 너무나 지루해서 식품산업 영상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음식료 산업이라고 하면 롯데, 빙그레, CJ 같은 기업이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음식료 산업도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고 간과하기 쉬운 기업들이나 제품, 서비스들, 그리고 기업들이 꽤나 있는 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세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 여행을 준비할 때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본 편의점 탐방, 자판기 구경은 꼭 빼놓지 말라고요. 실제로 관련 후기들이나 코스를 소개하는 글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SNS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편의점 소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도 종종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일본의 편의점과 자판기가 구경거리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제품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진의 제품은 커피맛 코카콜라입니다. 콜라가 커피 맛이라니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선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판기에는 커피 콜라 말고도 식이섬유 콜라, 다이어트 콜라, 그리고 각종 향의 콜라가 잔뜩 진열되어 있으니 한 번쯤 꼭 구경해볼 법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왜 일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엔 없을까요? 일본의 취향이 워낙 독특해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식품 관련법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신제품 다양화를 위한 많은 길들이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만 식품법은 해외에서나 볼 법한 참신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인 건 여전합니다. 법 외에도 생산 기술의 부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제품과 다른 참신한 제품일수록 생산 기술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품 업체들의 신제품 도입 의지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음식료 산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만 같았는데 또 기술이라니 내가 아는 음식료 산업이 맞는지 머리부터 아파옵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것만 같은 기분인데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평소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을 짚고 넘어가 보죠. 비타오백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음료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비타오백을 마실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비타오백은 유리병에 들어있을까요? 비타오백뿐만이 아닙니다. 바카스도 오로나미시도 모두 유리병에 들어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유리병에 들어있다 보니 괜시리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들고 가는데 깨지진 않을까? 버릴 때에도 세게 버리면 깨지진 않을까? 괜시리 살살 버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들 음료가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제품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비타민류 제품은 빛이 들어와 제품이 변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갈색 병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병이란 게 제조사들에겐 참 좋은 선택은 아닐 겁니다. 깨지기 쉽고 두꺼워서 한 번에 많이 옮기기도 힘들고 무거워서 운반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유리병 말고 음료수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용기는 종이가 있을 겁니다. 주로 우유와 주스를 만들 때 종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볍지만 제품의 변성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음료를 담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기는 바로 PET, 즉 페트병일 겁니다. 가볍고 싸고 운반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활용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PET는 음료를 담는 방식이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생수처럼 그냥 담기도 하고 탄산음료처럼 압력을 가해 담기도 하죠. 탄산음료는 압력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면 칙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음료를 살균한 뒤에 넣기도 하고 넣은 뒤에 또다시 살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료를 담는 방법들은 제품의 변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1962년에 테트라팩이란 기업이 미국의 새로운 방식의 음료 포장 방법을 선보입니다. 테트라팩은 세계 170여 개 국가에 음료 용기를 수출하는 연간 매출액 20조 원대 거대 기업인데요. 이렇게 포장 용기 아래를 보면 테트라팩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테트라팩은 당시에 새로운 음료수 포장 용기와 음료 주입법을 선보였는데요. 음료를 뜨겁게 살균한 뒤에 식히고 동시에 용기를 완전히 살균시켜서 살균된 용기에 살균된 음료를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용기는 플라스틱 소재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살균되어 들어온 음료수는 용기 안에서 수개월 이상 상하지 않고 보존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아셉틱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아셉틱은 음료를 뜨겁게 살균한 뒤에 식혀서 별도로 살균 처리된 용기에 음료를 넣는 방식입니다. 음료도 용기도 모두 살균되어 있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음료가 변질되지 않고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음료를 살균한 뒤 병에 넣고 통째로 다시 살균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렇게 살균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음료 맛이 변형됩니다. 그에 반해 아셉틱은 짧은 고온 살균 한 번으로 살균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원재료 맛이 최대한 유지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셉틱 공정은 음료 업체들이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페트병 제조사에게 외주를 주어 이들 업체들이 음료 주입을 대신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단 기술력이 어렵고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아셉틱 공정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셉틱은 음료 본연의 맛 보존과 유통기한 극대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생수처럼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음료는 아셉틱이 이용되지 않고요. 탄도와 당분이 높은 과체 음료나 탄산음료도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셉틱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갑자기 탄산음료가 땡기지 않으신가요? 탄산음료는 술 못지않게 간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네요. 저도 방송으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일본의 104세가 되시는 할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탄산 그만 마시라고 충고한 의사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어. 아셉틱 공정을 이용하면 새로운 형태의 음료수 제조가 용이해집니다. 맛의 변질도 막고 음료의 변성도 막아서 유통기한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콜라는 아셉틱 공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미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 성분을 첨가해 커피 콜라를 만들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분이 바뀌어서 금방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 콜라에도 아셉틱 공정을 도입해주면 커피 콜라의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커피 향도 극대화시키면서 말이죠. 커피 콜라 말고도 식이섬유 콜라나 다양한 맛의 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셉틱 공정은 롯데칠성과 효성에 의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효성은 아셉틱 ODM, OEM 사업을 하며 아셉시스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효성의 아셉시스는 수년 전 삼양 패키징으로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삼양 패키징은 음료용 페트병을 제조해 음료수 회사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삼양 패키징은 향후 아셉틱 전망을 밝게 보고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가보다 1천억 원이나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인수를 성공시킨 일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부터 효성의 아셉시스는 삼양 패키징이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혜태 음료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혜태 HTB와 동원 시스템즈도 아셉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입니다. 혜태 HTB는 주로 자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자체 아셉틱 라인을 구축하였고 동원 시스템즈는 삼양 패키징과 마찬가지로 ODM, OEM을 위해 아셉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셉틱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료는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차 음료인데요. 구수한 옥수수 맛이 풍겨나오는 점이 참 매력적입니다. 이 옥수수 수염차에는 옥수수와 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의 살균 방식으로는 이들의 맛이 크게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아셉틱 공정을 이용해 구수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 아셉틱 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옥수수 수염차 맛을 느낄 수 없거나 보존 기간이 매우 짧았을 겁니다. 광동제약의 옥수수 수염차는 효성의 아셉시스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아셉시스를 인수합병한 삼양 패키징이 옥수수 수염차의 아셉틱을 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웅진식품의 하늘보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보리란 뜻이 담긴 차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하늘보리도 아셉틱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진한 맛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코카콜라의 토레타도 아셉틱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토레타에도 변성이 쉽게 발생하는 성분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가끔 토레타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보시면 관리가 안 되어 오래된 토레타가 자판기 안에 놓인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토레타의 색깔이 진하게 변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셉틱이 없었다면 이러한 변성은 훨씬 빠르게 일어났을 것이고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지금과 같은 판매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빙그레이 아카페라도 아셉틱을 이용한 사례고요. 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롯데의 칸타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독 차 제품과 커피 제품이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셉틱은 차 제품을 통해 국내에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차와 커피 성분을 보존하는 데 많이 유리합니다. 향후에는 음료수 내 첨가물의 확대로 더욱 다양한 제품군으로 아셉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셉틱이 이미 도입된 지 좀 된 기술임에도 최근 아셉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기업의 역할 때문인데요. 먼저 아셉틱 하면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삼양 패키징과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두 기업 모두 아셉틱 ODM, OEM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이들 기업은 최근에 캐파를 확대하며 아셉틱 사업을 크게 늘리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아셉틱을 이용하는 음료 제품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중 삼양 패키징에 대해 조금 더 코멘트하고자 합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향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패키징은 1956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삼양 패키징은 처음부터 페트병을 제조하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효성 패키징 PU가 1979년에 국내 최초로 페트병을 생산했는데 삼양사가 효성 패키징 PU와 합병해 현재의 삼양 패키징이 되었습니다. 삼양 패키징의 주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음료용 페트 용기 제조 사업과 아셉틱 사업입니다. 페트 용기 제조 사업은 전형적인 화학기업들과 유사하게 스프레드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원재료인 PET 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아셉틱 사업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셉틱은 음료의 제조와 용기 주입에서 나오는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이익률 증가 요인이자 PET 원재료 가격 의존성이 줄어드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최근 아셉틱 매출 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양 패키징은 이렇게 국내 최대의 PET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광동제약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고 있고 공진식품, 빙그레, 혜태음료, 롯데실성음료, 코카콜라 음료 등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중소음료 및 생수업체형 OEM, ODM 확대로 매출처 다각화가 진행 중입니다. 삼양 패키징은 동원 시스템즈의 아셉틱 사업 확대를 경계하기 위해 5호기 설비를 도입 중입니다. 향후 동원 시스템즈의 경쟁이 나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셉틱 음료 시장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양 패키징은 최근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캐펙스가 크게 증가했고 재무 구조도 많이 흐트러진 상황입니다만 향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향으로 아셉틱에 대해 살펴봤고요. 블로그 글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담아두었으니 꼭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세요. 블로그 이웃 추가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돌이였습니다.